자, 250페이지에 네 번째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방식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자, 원래 정비 사업에서 이 순차적인 개발 사업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시행지구라면 이렇게 이제 109, 209, 309, 409 순차적으로,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 건물 세워서 다시 입주시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보내고 철거하고 다시 세워서 들여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 이게 순환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개발구역 내외 줄치고 개발구역 안과 바깥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나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이것이 우리는 순환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순환용 주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법에 따라서 불구하고 54조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즉 순환용 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운다리, 한마디로 그 둥지를 틀고 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둥지를 쉽사리 바꾸지를 못하죠. 누구한테 노래 한 불러보라고 할까요? 우리 노래 잘하는 도호의 아빠니, 둥지, 남진의 둥지 노래 한번 들어봐요. 시작.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죠. 동현 씨가 잘할 것 같은데. 둥지. 반장님. 참, 아시는 분은 황금희 씨밖에 없다. 왜 있잖아. 내 둥지를 틀어봐 하는 그거잖아. 그 노래인데.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바깥에 나가 살다 보니까 여기서 정이 들었어. 그럼 여기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순환형 주택에. 맞죠? 그럼 여기 다시 안 들어오겠다 이거야. 이럴 때는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겠죠. 그게 3번. 순환용 주택의 분양과 임대입니다.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또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때, 이때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가 있다. 이때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 대책, 환지 대상은 환지 방식이고 이주 대책은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주 대책 대상자일 때는 환지 대상에서 뭐 하거나 제외하거나 이주 대책이 수립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수용 방식은 돈 주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땅값을 받아 나가겠지만 세입자는 문제가 되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점포를 빌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염소탕 전문점이나 보신탕집을 50년 동안 했대. 그러면 그 영업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 해서 딱 철거돼보고 수용대가 철거돼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이전비라든가 생활 대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순환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기에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면 그런 이주 대책을 뭐 한 걸로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렇게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거는 둥지를 한번 털면 쉽사리 둥지를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자, 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생활 실태 조사와 주택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국가나 지자체, 시도지사, 공공기관에게 그거를 팔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임대주택을, 그 땅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세워, 임대주택을 세워서 세입자, 집 없는 서민들 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라,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세입자 등을 위한 주관적 정책이고, 공공시행자는 국가지자체 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이런 임대주택의 건설 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우리가 세입자 등을 위한 주관적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식이 아까 세 가지 방식, 수용, 혼용, 환지 방식이 있고, 사업시행 방식은 아까 공공시행자는 수용에서 환지, 공공시행자는 혼용에서 환지, 그래서 공수환, 공혼환, 이렇게, 그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수혼, 이렇게 시행 방식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거죠.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을 하여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자 5억짜리 집입니다. 5억짜리 토지예요. 자, 요거를 매수를 합니다. 시행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땅을 조성을 딱 해가지고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10억짜리의 땅으로 바꾸어서 10억짜리 땅으로 해가지고 이걸 10억짜리를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조성해 주는 방식이 우리는 수용 방식이다. 그래서 프린터에 거기 있는 그림을 잘 보면 되겠죠. 개발구역 5억짜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자 10억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게 수용 방식이다. 자, 그럼 수용 방식의 절차는 먼저 개발계획, 구역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받고 수용, 사용, 공사 완료, 공공시설 취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수용 방식은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사업인정 고시를 간주해가지고 그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토지상환 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원형지 공급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토지 수용 방식이다 이거죠. 자, 그럼 수용 방식의 근거는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수용은 공용환권입니다. 무슨 공용수용이죠. 여기는 공용수용이 중심수단이 되고 여기 환지는 공용환지가 중심수단이다. 이런 것들을 묻고 공용수용과 공용환지를 물적 공용부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용수용의 일반법은 공치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실보상에 관한 법이고 이 법에 따라서 당연히 수용이 되면 손실보상 해주죠. 왜? 수용이라는 것은 보상을 전제로 땅값, 보상을 전제로 보상금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게 수용이잖아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게 공용수용인데 그 수용의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이다. 자, 이 법에 대한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으면 이걸 받아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 등의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면 이때부터 토지 수용할 수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인데 이 법은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업 시행 기간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는 그런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보시고 수용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된다. 땅값은 지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입니다. 모든 시행자가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때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254페이지 거기는 빨간색으로 체크하시고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선정 기준일은 개발구역 지정 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을 한다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 요건 선정 기준일이죠.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취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적어놓은 거. 토지 등의 세무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보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시행자가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이 뭐냐 이거죠. 내가 여기에 땅값 10억에 해당하는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5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억은 현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겠대. 뭐로 받겠대? 그 땅으로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뭐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5억은 10억 땅값 10억 중에서 5억은 현금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기 위해서 채권을 갖는 거야. 그럼 채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땅이 조성이 되면 채권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채권?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소유자가 나는 5억은 땅으로 받겠다 원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그 다음에 전부는 안 돼. 반드시 뭐야? 일부를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 이때 모든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보증이 있어야 돼. 보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보증이 있어야 되고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발행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이야. 그럼 여기에 2분의 1 반툼 이내 범위 안에서 가격으로 환산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요거 거기인데 확인할게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동그라미 매수 대금의 일부 동그라미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고 발행의 규모는 바로 분양 토지 상환 채권을 상환할 토지 건물이 해당 개발 사업으로 쓰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여기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면 2분의 1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이 필요해. 민간 시행자와 공동 출자법인 시행자는 바로 은행법이라든가 그다음 보험회사, 공제자 이들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반드시 시행자가 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돼.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가 정하느냐? 발행자, 즉 발행자는 여기서는 시행자잖아요. 맞죠? 시행자, 발행자가 정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입니다. 반드시 무슨 증권? 김영식 증권이죠. 따라서 김영식 증권 하면 따라붙는 게 대항력이야. 대항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리 봐요. A가 채권을 발행해서 B에게 줬어요. 그러면 B가 채권을 받았잖아. 그럼 이 채권을 받았으면 여기에 채권 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 원부하고 채권에다가 자기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달라고 발행자에게 요청을 해야 돼. 누구에게? 그럼 발행자에게 요청을 안 했대. 안 했다면 발행자로부터 채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발행자에게 되돌아가요. 주소 성명을 기재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되면 결국은 B가 A에게 내 거 돌리도록 할 수가 없지. 민법 시간에 대항력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힘이 대항력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건데 자기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다면 A에게 발행자나 제3자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와 채권에다가 뭐가 돼? 기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질권 설정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 질권 설정도 질권 설정을 해서도 거기다가 사채 채권 원부에다가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뭐 해야 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저당 설정도 가능해. 저당도 할 수 있다. 오케이? 뭐든지 할 수 있겠, 모든 시행계 다 하는데 뭐든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다만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안 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 이게 우리는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억을 갖고 있는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고 싶다 이거야. 그럼 그 땅으로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야. 그러면 그 5억을 땅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채권을 주는 거죠. 그럼 채권 원부에다가 자기 이름 기재해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기재를 요청하고 그럼 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토지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대책입니다. 수용을 할 때는 여러분 청도 우문댐이나 안동 또는 이마댐이나 안동댐 그리고 제가 고향인 단양댐 댐이 수몰되면 그 속에 우리 고향도 단양댐이 단양이거든요. 그 단양댐이 그 만들어지면서 수몰지어. 그래서 신단양으로 다 옮긴 거야. 그 신단양에 가면 거의 한 50%는 우리 우가들입니다. 집성촌이니까. 그 뭐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보면 다 웬만하면 다 우가야 한마디로. 다 일가지 일족들이니까 한마디로. 우린 단본이거든요. 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가 나도 우가요 이렇게 하면 아 그러시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 집성촌 얼마 안 돼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생활 근거지. 그럼 이 수몰지는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신단양 마을을 구성해야 되잖아. 이런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을 뭐 한다? 수립을 해야 된다. 아까 순환개발을 했을 때는 거기 바깥에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이주대책이 수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선수금은 땅판 대금 있잖아요. 땅판 대금을 미리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야. 땅을 산 사람에게 시행자가 땅판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미리 받는다 해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금? 자, 볼게요. 조성토지 등과 줄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 이거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가 미리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선수금이라고 한다 이 뜻이죠. 자, 이때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 누구의 승인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서 미리 받는데 이때 공공시행자가 박스 안에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잡아요. 공공시행자가 자 여기 시행자가 대금의 전부.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공법상의 땅은 도시개발 사업의 땅은 세 가지 땅이 있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조성해 놓은 조성토지가 있고 저기 끝에 조성토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조성되기 전의 상태의 땅이 뭐야? 원형지가 있어. 뭐가 있어? 원형지. 그리고 환지가 있어. 뭐가 있어? 환지. 이걸 우리 땅을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조성토지, 그 다음에 원형지, 그 다음에 뭐라고? 환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종전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종전토지와 환지, 여기는 원형지와 조성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원형지나 조성된 토지의 대금을 시행자가 미리 전부 일부를 뭐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뭐다? 선수금이다. 그러면 시행자 중에서 무슨 시행자? 여기는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니까 여기는 행정 비행정청 없어요. 그럼 공공시행자는 10% 이상의 뭐를 확보해야 돼? 박스에 줄 치세요. 10%의 뭐 소유권을 뭐하다? 확보해야 되고요. 자, 민간 시행자는 소유권을 뭐하고? 확보를 하고 자, 10%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10% 이상이 진척이 돼야 돼. 빨리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서를 뭐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갖추어 가지고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미리 땅값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금? 선수금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선수금. 요것까지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지는 뭐냐? 자, 이게 볼게요.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원형지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원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가 있어요. 비좁을 것 같은데요. 자, 원형지는 쉽게 말해서 개발되기 전 상태,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 개발이 되기 전의 상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하고요. 자, 조성토지는 기반시설이 설치된 도로, 공원 이런 게 설치된 상태 바로 토지, 이걸 개발된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형지는 한마디로 개발되기 전이니까 자연친화적, 복합적 또는 입체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기 전에 상태의 땅을 공급해 주기 위한 거죠. 자, 이거는 누구 등에게? 자, 국가 등, 국가지자체.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6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공모에 당선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런 사용하는 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당선된 사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들을 원형지 공급자로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공급해주는 땅이 원형지 공급입니다. 그러면 개발되기 전 상태의 땅이니까 여기는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안 비싸죠. 저렴하게 땅을 받았잖아요. 공급받았죠. 공급받았으니까 이거는 10년 내에는 10년 이내는 매각을 못하도록 매각을 금지시킵니다. 되팔지 마라. 시세사익을 노리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원형지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원형지 공급자를 선정할 때 이 공급자의 개발자죠. 원형지 개발자의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기는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무슨 계약이 원칙이라고요? 수의계약은 뭐예요? 1대1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상대방을 정해놓고 지정해놓고 하는 지정계약이 수의계약이잖아. 반대는 경쟁입찰이죠. 무슨 입찰? 경쟁입찰이요. 자, 그럼 수의계약인데요. 요거. 요때는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요때는 경쟁입찰이에요. 무슨 입찰? 여기 요 학교나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선정할 때 경쟁입찰,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다만 여기도 2번 이상, 2배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럴 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옵니다. 다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요. 무슨 계약으로? 수의계약. 그래서 2번 이상 유찰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입니다. 원형지의 땅값을 말하죠. 원형지의 공급 가격.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에다가 무슨 가격? 자, 감정 가격에다가 감정가에다가 뭘 추가? 감정가에다가 공사비를 더해서 나온 기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정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원형지 공급가격. 그 원형지는 요렇게만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색을 통해 봅시다. 원형지 공급 대상자 선정, 공급 대상 면적. 공급 대상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미리 지정권자의 무엇을 받았어? 자, 이때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자, 지정권자의 뭐를 받았어?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개발구의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다.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누구에게 공급해 주느냐? 5가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여러분, 공공기관은 옆에 이 사람들이죠? 시행자. 공공기관은 한국자 붙은 거 6가지. 자, 땅 팔고 집 파는 사람이 LH라 하자. 랜드. 그렇죠? H, 하우징. 랜드 하우징. 소위 말해서 LH공사. 이게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맞죠? 두 번째, 농어전공사. 세 번째, 물관리 수자원공사. 공사 다 지었어. 관광하면 가야지. 관광공사. 놀러 갈 때는 안전하게 철도 타고 가야지. 철도공사. 가서 선물 사야 돼. 매입 공공기관. 오케이? 이 6가지를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해야 되게. 퍼뜩 떠오르는 거.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잖아요. 정부 출연기관은 없잖아요. 빨리 메모하셔야지. 정부 출연은 X라고. 뭐는 X라고? 정부 출연기관이 누구예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게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정부 출연기관은 원형지 공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알았죠? 이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합개발 등을 위해 개발계획에 뭐 된 자?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뭐 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이 5가지가 원형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 적었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누구는 안 된다? 정부, 무슨 기관? 출연기관은 선정 대상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정 방법은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무슨 방법? 수의계약. 아까 얘기했죠.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다. 1대1 계약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경쟁 입찰. 무슨 입찰?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번 이상 뭐 됐다? 유찰이 됐다. 그러면 다시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그래서 보시고 단 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5호가 아까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고 이때 경쟁 입찰이고 다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뭐한다?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에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무슨 가격이야? 자, 원형지의 무슨 가격? 감정 가격.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그 감정 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뭐한다? 협의하에 결정한다. 자, 여기 보면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를 더해서 나온 기존 가격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발자와 시행자와 협의해서 정한다. 그게 정한 가격, 그것이 공급 가격이다. 감정 가격 하면 안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조성토지를 비교하는데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예요. 조성토지의 토지가 공급 가격은 감정가인데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구랑 개발자와 시행자가 서로 모여서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 그게 공급 가격이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절차입니다.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서에다가 다음에 서류, 위치 면적 공급 목적, 원형지 개발자에 관한 사항, 수용 계획, 사용 조건, 공급 가격, 예상 공급 가격, 주요 계약 조건 이런 것 등을 첨부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원형지 공급을 뭐한다? 승인할 수가 있죠. 자, 원형지 공급 계획은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공급 계획에는 개발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 공급 계획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공급 계획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획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 계획의 내용에 뭐한다?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할 때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을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자, 원형지 매각 금지. 원형지는 저렴한 땅값이죠. 개발되기 전에 상태의 땅이니까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되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데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0년 그 두 기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5년과 10년 두 기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을 금지시킨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조치고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 기간 이내에도 대파할 수 있다. 매각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10년 범위 안에서 매각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원정지 공급의 승인의 취소입니다. 자,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부 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해제할 것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7번째, 계약의 해제 사유입니다. 거기 별표하시고,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자, 착수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1번에다가 미착수라고 하죠. 무슨 착수? 미착수. 그 다음 2번, 지연, 끝부분에 지연이 있죠. 3번, 제3자에게 매각. 4번, 위반, 제일 끝에 위반. 그래서 해제 사유는 미착수, 지연, 매각, 그리고 위반. 다시 미착수, 지연, 매각, 위반. 다시 미착수, 지연, 매각, 위반. 이때는 원정지 공급 계약 자체를 뭐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원정지에 관한 겁니다. 그럼 원정지는 요것만 알면 돼요. 자, 자연 친화적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정지 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사람, 학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 5사람들이 원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정지 공급자를 선정할 때,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나 학교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경쟁 입찰이고 2번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옵니다. 자,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정지를 공급할 수가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10년 내에 재팔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그리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2가지 기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을 못하게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공급 가격은 감정가에다가 공사비를 더해서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자와 시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게 원정지의 공급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요게 우리는요 바로 원정지입니다. 그럼 요번에는 조성토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그 다음에 선수금, 거기다가 또 미리 토지 수용해서 많은 이런 경우로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토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다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죠. 이때 이제 공급계획은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되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의 공급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뭐에 따라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실시계획이지 공급계획도 아니고 개발계획도 아니고, 다시 무슨 계획? 개발계획도 아니고 공급계획도 아니고 무슨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자, 공급의 원칙입니다. 자, 공급의 원칙이죠. 공급의 원칙. 공급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공급 원칙이 이건 뭐냐?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이다. 그럼 이때 경쟁 입찰은 최고가 입찰입니다. 최고가 낙찰. 뭐라고요? 최고가 낙찰제죠. 이게 바로 경쟁 입찰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추첨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의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 추첨에 의한 경우는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단, 국,
공공초가 됩니다. 자, 단국 공공초. 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부지.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리고 공급계획 면적을 초과한 경우. 공급계획의 면적을 초과한. 이게 5가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 볼게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승인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공급 조건입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줄치고요. 뭐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아니다. 실시계획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공급 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은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이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라든가 공공택지라든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하나가 빠졌죠. 하나 빠진 게 자, 공급 계획 면적을 초과한 경우. 자, 공급 계획 면적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건설용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급계획 면적을 초과한 면적, 자, 초과한 용지. 이 5가지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앞에 계시는 분, 우리 추첨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추첨함에 넣고 흔들어가지고 골라. 이게 추첨 방식이죠. 맞죠? 제가 오늘 목신 거는 나도 지난번에 일요일날 행운권 추첨하다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우리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했거든. 그래서 나도 참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 바쁜데. 그래갖고 5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고 그 통제하고 하는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1등을 그걸 뭘 줬느냐 이거. 그 통돌이 그거 뭐야 세탁기 그거 진짜 부피 크더만 보니까 그 용달료가 더 비싸겠더라 내가 보니까 그걸 추첨을 해서 뽑아줬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우리는 조성 추첨의 방식이다. 골라. 자 그다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아까 1:1 계약이죠. 맞죠? 1:1 계약. 상대방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은요? 요거는 수의계약은요. 공공성이 강한 거야. 뭐가 강한 거? 자, 그럼 공공성이 강한 거는 이거는 수의계약이야. 그럼 어떤 경우? 학조용지. 학조용지 줄치고 공공청사용지. 그리고 실시계획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 토지를 공급하는 거. 4번째,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공공성이 강한 이런 경우는 1:1 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의 평가입니다. 이 조성토지의 가격, 그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무슨 가? 아까 여러분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자와 시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 공급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성토지는 감정가입니다. 그럼 감정가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감정평가사, 옛날에 토지평가사예요. 지금은 감정사예요. 감정평가사 2사람이 각자 평가를 하죠. 그 2사람이 평가한 가격을 올리면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있어요. 토지평가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가격이 하나 나오겠죠.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야? 그게 감정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자, 예외입니다. 학교 줄치고요. 폐기물 처리, 학교와 폐기물 처리. 이와 같은 공공청사
이런 경우인데 역시 그런 경우는 역시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거야. 뭐가 강한 거?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거. 요럴 때는 요거는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뭐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감정가격 이하.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국계법에 의해 해당하는 공장, 임대주택, 5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업시설, 이러한 복지성과 공공성이 강한 이런 용도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요거 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 공공성이 강한 것 중에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요즘 여러분 각 지역별로 축제가 많잖아요. 자, 저기 강원도 가면 뭐 횡선 한우 축제도 있고 벚꽃 축제도 있고 뭐 진달래 축제도 있고 하왕산 갈대 축제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특성화 사업, 이런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이런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가 조성토지의 공급이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수용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수용 방식은 다시 한 번 더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을 하고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토지 수용 시기도 저기 앞으로 당겨줬고, 땅값이 들어오기 전에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득의 세목을 고시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게 해줬고, 자, 민간업자가 시행할 때는 3분의 1의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요. 2분의 1의 총수에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기 위해서 채권, 이것도 시행자에게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절약해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맞죠? 또 땅판 대금을 미리 전부 일부를 원정지나 조성된 땅값을 시행자가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선수금. 이런 돈을 다 모아서 땅을 조성해서면 공급계획에 제출해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실시계획에 따라서 뭐 해주고 조성된 땅을 공급해주는 거야. 이때 가격은 감정가격이야. 맞죠? 원칙은 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 그럼 여기에 자, 성함이 성미씨? 현미? 선미씨? 아, 예. 우리 그 선미씨는 여기 요 주택, 단독주택 부지 딱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330종류 단독주택 부지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사요. 추첨이잖아요. 돈 돼, 안 돼요? 사요. 국민주택 용지도 필요하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 빨리 던져줘, 빨리 사가지고 대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사는 선발주자가 돈을 번다고요. 아시겠죠? 꼭 막차 타지 말고 꼭 이거 여기 봐. 막차 사고 지금 붙들고 임대 안 나가니까 지가 장사하고 앉아서 딱 주인이 한마디로 환장하네. 임대 안 나가니 지가 장사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알았죠? 넘어가요 지금. 자, 이런 거는 사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조성토지의 공급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딱 지우고 환지 방식으로 또 새로 갑니다. 자, 쉬십시오.